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봅니다.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어서 오세요. 네, 시진핑 중국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순방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한 1시간 정도 전에 이제 북한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. 이렇게 북한을 선정한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? 일단 지난달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또 돌아간 지 나흘 만에 푸틴 대통령까지 만났지 않습니까? 네. 어쨌든 뭐 이란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통해 가지고 국제 질서에 대한 어떤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을 밝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후속 조치로 이제 북한 문제를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다 연관성이 있겠죠.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좀 푸틴과의 결탁, 밀착을 통해 가지고 북중 관계를 좀 소원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복원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무게를 실은 것 같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남한이 푸틴도 만날 수 있고 또 트럼프도 만날 수 있고 김정은까지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, 사실 지난달에 이제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지만은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그냥 돌아갔지 않습니까? 네네. 이런 면에서 국제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면서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아마 좀 점찍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관련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바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얼마 전에 있었던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랑 좀 비교해서 의전이 어떻게 다를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이제 2년 전에 6월이었습니다. 그때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포괄적 또 전략적 협정, 신조약을 맺었죠. 그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밤에 푸틴 대통령이 지각을 했는데도 밤늦게까지 두세 시간 기다려가지고 공항에서 기다려서 만났잖아요. 네네. 그 정도로 예우를 했습니다. 그 예우가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지난번에 그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도 같은 어떤 의전 방식을 택해서 이게 이제 해외 정상을 맞는 김정은의 의전 어떤 그 루틴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공항에 나가서 맞이하고 예. 그다음에 아마 지금쯤이면은 김일성 광장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열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열병식 할 때 이럴 때 보면은 왜 김정은 위원장하고 고위 간부들이 주석단이라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는데 예.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고 그 밑에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서서 의장대 사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, 아마 현장에 평양 시민들 또 어린이들, 군인들 많이 동원이 돼 있을 거고요. 연도를 오가는 그 양쪽 길에도 주민들이 아마 많이 환호를 하러 나오는 이런 식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시진핑을 정말 환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과시하려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눈여겨볼 장면이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은 펑리위안 여사를 네. 이제 동행했다고 그러고 영접을 김주애가 함께 갔을지 그 네.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? 그거 뭐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. 예. 사실 작년 9월에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때 김정은 위원장이 좀 회심의 카드로 이제 주애를 동행해서 갔잖아요. 예. 근데 중국 측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. 그렇군요. 그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바로 자기 뒤에 이제 외무상인 최선희보다도 더 앞세워서 김주애를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좀 데뷔를 시켰는데 신화통신이 김정은 위원장 뒤로 교묘하게 주애 얼굴이 가려지게 사진을 냈죠. 그랬군요.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후에 조선중앙통신이 다시 김주애한테 포커스가 맞춘 사진을 공개하고 이랬었는데, 그 당시에 숙소가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. 뭐 조어대나 이런 데가 아니고. 예. 그러다 보니까 김주애 입장에서는 뭔가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까지 데려갔으면 좀 고위 인사들도 만나게 하고 하다못해 어떤 첨단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참관시키고 싶었을 텐데 중국 측하고 북한 측이 그게 협의가 안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전혀 하지 못하고 정말 뭐 방콕을 하다 그냥 왔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그 맞는 입장이다 보니까
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공개적인 석상, 뭐 정상회담 이런 데 딸을 데리고 나오기는 좀 그렇겠죠. 뭐 시진핑 주석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니까요. 다만 그런데 정상회담 직후에 어떤 만찬장이나 이런 데서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등장은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뭐 부인 이설주 여사까지도 지금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비공개 석상에서 얘가 우리 딸 주애인데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좀 후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. 이 정도로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충분히 그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. 뭐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부분을 좀 따로 언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? 저는 그거 메시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또 만난 지 불과 얼마 되지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만나서 나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. 사실 뭐 이란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이라든가 또 이란 원유를 중국이 사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관세 전쟁이라는 기본적인 안 좋은 기류가 있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을까 했는데 서로 적절한 선에서 봉합을 한 것 같고요.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한테 분명히 어떤 김정은에게 전달할 메시지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함으로써 뭐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신냉전 구도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죠? 그 부분은 작년 9월 달에 북중러하고 한미일 어떤 동맹 이런 부분이 정면 충돌했지 않습니까?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순정 80주년 행사장이 바로 그 무대였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아마 9개월 만에 다시 그런 부분을 좀 더 공고화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의 방북에 앞서서 핵이라든가 또 미사일 전력 이런 것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과시를 했잖아요. 그리고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측의 설명에 대해서 김여정 담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진실은 제일 잘 안다. 미국 거짓말하지 마라. 이런 식으로 미중 정상회담에까지 북한이 개입하는 어떻게 보면 외교상의 상당히 결례거든요. 시진핑 입장에서는. 그런 부분까지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북중러 연대 속에서 북핵 문제, 김정은의 이 핵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진핑 주석이 컨트롤해 갈지 이 부분도 좀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북러 관계 밀착 속에 이루어지는 북중 회담이어서 더 관심인데요.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.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